오늘 준비한 주제들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많은 분들 들어오셨습니다. 5,800여 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홍순기님께서 지금 현재 근무시라고요. 무의식 치유님께서도 들어오셨고요. 뽀님이 엄마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인동초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상호원님 오셨나요? 예. 눈치챙겨님도 오셨고요. 빛나는 은하수님께서는 금찰은 백해 무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예,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이 뭐 좀 조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이 방송 장비가요, 과열이 되면은,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온도 조절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춥더라도, 좀 외부 공기, 특히 찬 공기가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면은, 갑작스럽게 또 카메라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게 DSLR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이런 카메라들이 발열이 심해서 예, 좀 그런 예, 상황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지금 잠시 조절을 좀 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아까 소개를 좀 드렸죠. 서남댁 인터뷰 지켜본 검찰청 찐 반응입니다. 오늘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 출연했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 사실 한 두어 달 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번에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된 검사죠. 보면은 이정섭 검사 자신은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맡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탄핵을 당한다라는 식으로 좀 황당한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예, 그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죠.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처남댁이었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비위 정황은 대부분 다 이 처남댁을 통해서 공개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 때문에 이 이정섭 검사는 이 처남댁이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돈 한 푼 더 받아보겠다고 지금 M1 사람을 지금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이딴 소리를 해왔어요. 자, 그러자 드디어 결국 이 처남댁이 본격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뉴스버스에서 한번 출연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렸던 게 좀 확인이 됩니다. 자, 모자이크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했어요. 내용이 상당히 디테일했죠. 뭐 크게 새로운 사안이 제시되진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제시됐던 여러 가지 이 정황들, 이정섭 검사의 비위 정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런 경위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수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법조인들은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아, 이 처남댁이 정말 조곤조곤 오랫동안 뭔가 좀 지켜보아 왔구나. 그리고 여러 차례 합리적인, 검사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구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자 여의치 않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직접 폭로에 나서는 상황까지 오게 됐구나 라는 것까지도 충분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봐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그렇다면 과연 검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 자,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골프장의 며느리인 거죠. 이정석 검사가 골프장을 하는 그 집의 사위잖아요. 골프장 집 사위잖아요. 그 사위의 처남댁이니까 결국 골프장 집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골프장 집의 며느리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폭로하기에 앞서서 가족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도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대부분 무산이 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정석 검사가 검사의 직위를 이용해서 경찰이라든지 또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외압을 행사했고 그 결과 상당히 엉뚱하게 비합리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부적절하게 이 사건이 처리되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정석 검사 비위 정황이 바로 이 처남댁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처남의 마약 혐의죠. 이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또는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중단되거나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수사가 갑자기 중단되고 그리고 갑자기 마무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이상했던 부분은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이 제출한 휴대폰 SD카드가 사라졌다는 거죠. 처음에 경찰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이 중 일부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포렌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난 겁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과거에 쓰던 휴대폰까지 모두 제출하려고 그랬더니 제출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이 수사를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경찰이 됐다. 옛날에 쓰던 휴대폰은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이라는 것이 그닥 옛날도 아니라 2015년에 쓰던 핸드폰 같은 거였대요. 근데 이정석 검사의 처남, 그 마약 혐의자죠. 이 마약 혐의자가 과거에 마약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내용들이 그 2015년 핸드폰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핸드폰을 제출하지 마라. 오히려 경찰에서 제출하지 마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 중요한 증거니까 꼭 보관하라고 했던 경찰들이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거죠. 오늘 이런 내용들이 다 폭로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이 폭로 내용 중에 눈길을 많이 끌었던 것이 한화그룹 쪽하고 이 이정석 검사의 부적절한 만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정석 검사는 우연히 합석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접대를 받은 것도 아니며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정석 검사의 해명이 거의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하나 부회장이 직접 접대를 한 정황이 확인이 됐고 우연히 합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영업이 중단된 눈썰 매장을 이용했다는 점, 그 다음에 숙박비나 식사비 등을 낸 적이 없다는 것까지 다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 부회장을 평소 누구누구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죠. 우연히 합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이 식사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빨리 좀 챙겨서 데려갔다. 그래서 이 누구누구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들 챙겨서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재촉을 했던 그런 정황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착해서도 애들 때문에 늦었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우연한 합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숙박비도 그렇고 식사비도 그렇고 낸 적이 없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방으로 객실로 올라갔고 또 나올 때도 객실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잘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조트를 이용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 남해에도 리조트가 있네, 뭐 서울 주변에만 리조트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이 부분은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요 리조트는 이 하나그룹 쪽 리조트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그룹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리조트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리조트가 남해에도 있는 모양이죠. 자, 뭐 그렇게 리조트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접대를 받은 것도 있고, 심지어 갔더니 웰컴 플루트라고 해서 과일 바구니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과일 바구니에는 뭐도 있다? 이른바 그 뭐라 그러죠? 그 무한 사용 쿠폰이라고 그러나요? 쿠폰 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 식사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까지도 들어있더라. 자,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특혜를 그냥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날 사진을 찍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때 남편이 가출 중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이 사진, 그래서 자기는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남기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쭉 했습니다. 자, 종합하면 그래요. 한화 부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정석 검사는 그렇지 않다. 나 접대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정석 검사의 해명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정석 검사의 주장을 100% 신뢰하면서 그래서 이정석은 억울하고 이재명 수사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탄핵 대상이 됐다는 식으로 헛소리를 해왔던 검찰의 거짓말도 함께 드러났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 가사 노동자라든지 또는 처갓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 조회한 것도 그 과정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범죄 조회 같은 거 해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정석 검사 측의 해명이었습니다만, 오늘 처남댁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범죄 전과 조회가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전과조에 뭐 그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다 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범죄조회 이런 거 해준 적 없다라고 하던 이정석 검사의 주장 역시 이번에 다치 탄핵이 돼버린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한화그룹과 이정석 검사의 관계인데요. 이 한화그룹이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그룹의 그 이정석 검사를 접대하던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사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한 1, 2년 사이에 뭐 하나그룹의 회장 삼남이 폭행을 했다든지 뭐
뭐 마약 혐의로 적발이 됐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예? 자, 그리고 한화그룹이 직접 이정석 검사의 수사를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LH공사의 이 관련 뭐 수사, 그러니까 LH로부터 건설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이 하청 업체들로 여러 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대형 건설사들이 각종 뭐 하자 발생이 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수사를 받았는데 이 수사 대상자 중에 하나그룹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하나그룹을 수사한 수사팀이 바로 이정석 검사 수사팀이었다라는 이런 주장까지도 같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정석 검사가 한화그룹을 만나서 식사를 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 더 상당히 부적절한 거죠. 자신이 수사를 하는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 쪽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다. 아니, 이거는, 지가 돈을 냈더라도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가만보면 그래요. 제가 보니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꽤 여러 차례 한화가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 한화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는 이정석 검사가 직접 수사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정석 검사가 속해 있던 검찰청이 수사를 했거나 혹은 이정석 검사가 곧 부임할 또는 얼마 전까지 거기에 근무했던 뭐 그런 때하고 상당히 겹치는 경우가 많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LH발주, 아파트, 한화, 두산, 현대, DL건설 등이 시공하자 발생 최상위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수사를 하는 이 과정에서 한화건설이 적발이 됐고 그리고 이 수사를 맡은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인데 담당 부장검사가 이정섭이었다라는 기록도 여기 나옵니다. 이 밖에도 많아요. 뭐 LH보험 담합과 관련해서도 이 담합하는 대상 가운데 이 담합 수사를 받은 대상 가운데 이 한화 쪽에 이게 아마 한화보험사겠죠. 보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이때 역시 담당 수사팀은 이정석 검사의 수사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였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는 한화하고 뭐 밥을 먹는 그 자체가 아무리 설령 지가 돈을 냈더라도 그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정석 검사가 과연 한화그룹에 어떤 수사상의 특혜를 주지 않았다라고 안 보는 게 이상하죠. 자, 여하튼 이런 정황 역시도 오늘 이렇게 천암댁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좀 공개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 바로 이 천암의 마약 의혹이죠. 이 마약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신고자가 바로 이 천암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천암,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의 천암이, 그러니까 오늘 천암댁의 남편이죠. 이분이 가정폭력도 많이 휘둘렀고 마약도 했고 그 과정에서 장모가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천암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경찰이 뭐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취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 이정석 검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정석 검사 천암의 마약 혐의는 솔직히 빼박이잖아요. 그죠? 뭐 본인이 직접 마약 안 하겠다라고 각서까지 써줬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한 건 분명한데 응당 받아야 할 수사를 피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수사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정석 검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걸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그 증거는 경찰들이 수사를 하러 왔다가, 조사를 하러 왔다가 갑자기 철수를 해버린다든지, 증거물을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튀어버린다든지, 아니, 증거물을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접수를 거부한다든지 하는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검사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검사들도 여전히 지금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정섭이 억울하다, 이재명을 수사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탄핵 대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 자, 제가 딱 요약을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이런 얘기도 아쉽디다. 사실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몇몇 있었다. 그리고 그런 놈들은 꼭 패거리를 형성해서 패거리끼리 뭉치고 뭉쳐 다니더라. 그래서 지들끼리 끌어주고 땡겨주고 덮어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다들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터진 거다. 그런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터질지는 몰랐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정석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정석 검사가 속해 있는 패거리의 일탈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정석 검사가 나쁜 놈이다. 아, 어떻게 검사가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슬슬 뭐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저런 패거리들이 있다. 검찰 안에. 그 패거리들의 얘기가 비위가 이번에 터져 나온 거다. 불거진 거다. 다만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그런 짓을 해왔는지 디테일한 내용들은 보통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처남댁이 어떻게 보자면 사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의 입으로 너무 생생하게 나왔다는 것이 충격이다. 아마 국민들은 더 충격적일 거다. 그리고 이거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검찰은 수렁에 빠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질 거다. 자, 이 대목에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윤석열 측에서 생각보다 이정섭을 빨리 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신은 좀 더 끌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이정섭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한동훈의 이 성향상 그 궤변을 들어놓는데 상당히 능수능란한 사람 아니냐. 어거지를 쓰는데 상당히 능수능란하고 그걸로 혹세무민하는 그런 자 아니냐. 혹세무민을 아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였고 혹세무민의 그 재료로 쓸 수 있는 이런 소재들도 꽤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찌감치 이정섭을 버린 거는 알고 봤더니 결국에 이 처남댁이 직접 인터뷰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어제 갑자기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직위가 뭐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왜 하필 어제였겠냐? 예. 그 처남댁 인터뷰가 진행이 됐으니까 야, 더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약간의 선수친, 나름 선수를 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주변 이 서초동의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디다. 검찰이 한번 우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정섭이 억울하다고 우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우기는 게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어요. 당장 오늘 한동훈이 뭐라고 그럽니까? 법카로 소고기 사 먹는 거 그게 탄핵 대상이라고요? 아니 그래, 법카로 소고기 사 먹는 게 탄핵 대상이면 천안 마약 사범을 도망치게 해준 빼돌린 검사는 그런 탄핵 대상이 안 된단 말인가요? 아니 저는 정말로 한동훈한테 묻고 싶은 게, 그래서 이정섭이 잠깐 잘했다는 거냐? 전 솔직히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죠? 자, 이런 한동훈의 언행을 볼 때 앞으로도 계속 검사들이 억지를 쓰는 모습 계속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정섭을 대전인가 어디 이렇게 내쫓잖아요. 쫓아보내긴 했지만 직위 해제를 하진 않았지 않느냐. 원래대로 하자면 대전 고검 이런 데 보낼 게 아니라 대리근무자로 보낼 것이 아니라 법무연수원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처박아 놓는 게 맞죠. 그게 아니면은 대기 발령을 하는 게 맞잖아. 근데 대기 발령도 아니고 법무연수원에 보낸 것도 아니야. 그리고 대전으로만 보냈어. 어떻게 보자면 현직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직위 해제가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한다? 예. 아직까지도 검사들이 이정섭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정섭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사실은 하는 척에 불과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검찰은 지금 이 천암댁을 어떻게든 간에 구워 삶아서 지금까지 한 진술을 전부 다 뒤집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우리 바이든 이 새끼 파문처럼 갑자기 이 모든 것이 가짜 뉴스다라는 식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즉 검찰이 지금 일단 수사에 몰렸으니 수사를 하는 척, 하는 척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한동훈의 성격 자체가, 이 성향 자체가 잘못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격을 할 그런 건덕지를 찾아낼 거다. 건덕지가 없으면 조작이라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NFTS님 말씀하시는데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 뒤집을 수 있는 내용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바이든 이 새끼 그 파문만 해도 보세요. 그게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던가요? 근데 그걸 뒤집었잖아.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억지를 쓰잖아.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네.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다 라는 억지를 쓰지 않나요? 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난리면이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할 수 있는, 이게 지금의 검사 정권인 겁니다. 바이든도 난리면으로 바꾸는 자들인데 아니 이거를 못 뒤집겠어요? 예, 뒤집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합리적인 근거라든지 하다못해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뒤집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우격다짐을 통해서 말 안 들으면 감옥 보낼 거야, 말 안 들으면 재판 걸 거야,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통해서 긴 것도 아닌 거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지록위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저 뻔한 사실을 설마 뒤집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겠으나, 예, 설마가 사람 잡는 상황이 지금 또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탐문해 본 바로는 법조계 이쪽 서초동 쪽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이 더 뻗댈 것 같다라는 쪽에 좀 더 많은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금 사고방식이 그렇대.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따라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우겨야 한다. 우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 자신들은 우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거는 우리만 우기나 민주당도 우기잖아. 요렇게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런 비행이나 이런 나쁜 행동을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아, 민주당 애들도 그 억지 쓰잖아. 우리가 좀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황당무계한 주장이죠. 언제 뭘 가지고 억지를 썼다는지도 솔직히 알 수가 없고요. 억지라고 한다면 검사들이 썼지 언제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합리화를 시킨답니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검사들이니 적어도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억지를 쓸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선거에서 한동훈을 대선 주자급으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갑자기 최강욱 의원 얘기가 또는 허영 의원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유도 그거다. 말실수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이거를 이슈화 해가지고 그 이슈로 이정석 검사의 이슈를 덮으려고 한다.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분석을 듣는데 한 방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글쎄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 글쎄 제가 굳이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허영 의원의 발언 그렇게 썩 유쾌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꼬투리를 잡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예, 그거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정섭을 덮겠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숱한 언론들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정섭의 이 비위 행위보다 최강욱의 한마디가 더 심각하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참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검언 유착, 그 기득권 카르텔이 이렇게 공고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득권이나 권력을 잃을 것을 걱정할 뿐 도덕이나 공정이나 합리, 법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법치니 공정이니 하는 얘기들을 그냥 수식어로 쓸 뿐이고 입에 발린 말로 쓸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법치나 공정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입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치와 공정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솔직히 최강욱 의원 말한 게 글쎄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처벌받을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검사들이 검언 유착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다. 지금 이정석 검사 처남댁의 폭로 인터뷰가 검찰로서는 꽤 충격적이고 법조계에 상당히 많은 파급 효과를 파문을 던지고는 있으나 검찰은 여기에서 절대 굴하지 않을 거다. 참 당황한 참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쪽팔린다. 야, 검사 중에 저런 놈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야, 나는 처갓집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노? 나는 처갓집 가면 앞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장인 장모님이 민원 부탁할 때마다 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집, 누구 집 검사 사위는 마약으로 걸려 들어간 처남도 빼주는데 자네는 이런 것도 하나 못 해주나? 라고 할 때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합디다. 참 그게 솔직한 대답이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발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검찰이 정말 작살난다. 정권은
몇 년에 걸쳐서 길어봤자 5년인데 그 동안 쌓였던 이 부채는 영원히 갚아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부채가 쌓이면 파산한다. 부채가 쌓이면 파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파산을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권을 갖고 있으면 파산을 늦출 수는 있지만 파산을 막을 수는 없다. 검찰이 파산할 수도 있다. 그 검찰 자체가 아주 나중에 완전히 박살이 날 수 있다. 이런 우려겠죠. 그런데 그런 우려를 적어도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귀담아 듣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